참 이 시간에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 얼마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얘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참 관심 많으실 것 같은 이파 2015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신제품들과 신기술들이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쏟아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산업부의 이윤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CES와 이파가 있는데 이파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네,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파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하반기 가전 전시회입니다. 연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와 함께 글로벌 가전 전시회라고 불리는데요. 세계 가전 전시회라는 명성답게 역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한 1,6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해 신기술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요. 행사는 지난주 4일부터 온 9일까지 펼쳐지는데 지금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상태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분위기도 핫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매년 우리가 이런 가전 전시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컨셉을 잡는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서는 뭐가 가장 큰 컨셉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이파 2015는 좀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이파의 키워드는 웨어러블과 사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웨어러블 기기가 뭔지, 사물 인터넷이 뭔지 대략적으로 아실 텐데요. 웨어러블은 이번에 대표 주자로 꼽히는 스마트 시계 전쟁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원래 늘 노트 시리즈를 하반기 이파에서 발표를 해왔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 6S에 대적하기 위해서 좀 공개 시점을 앞당겼었죠. 예. 그래서 이번 이파에서는 그 첫 원형 스마트 시계 기어 S2를 선보였습니다. 네. 기어 S2는 삼성의 첫 원형 스마트워치인 게 특징이고요. 예. 또 이 밖에도 이파 자체를 진짜 사물 인터넷이 점령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업체들이 사물 인터넷 신기술을 펼쳐 보였는데요. 또 가전의 꽃 TV와 또 중화권 업체들의 모바일 신제품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예, 역시 웨어러블과 사물 인터넷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보다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화면으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들 이제 다 원형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삼성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LG전자 같은 데서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세는 원형 스마트워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그 전작인 갤럭시 기어나 기어 S 제품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납니다. 네모냈잖아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좀 투박하고 두꺼워서 네. 과연 이걸 누가 찰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여성들이 차기엔 이 제품이 정말 찰 수 있을까 할 예. 정도로 너무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번 신제품은 또 삼성전자가 그런 부담감을 확 없앴습니다. 네. 여성 손목에 차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크기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원형 디스플레이에 회전 베젤을 적용한 게 특징이에요. 이 베젤을 돌릴 때마다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작감을 손쉽게 바꾼 건데요. 네. LG전자의 경우에는 앞서서 삼성전자보다 먼저 원형 스마트 시계를 선보였었죠. 예. 이번엔 기존 제품인 LG 워치 어베인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네. 고유 번호를 입혀서 한정판으로 제작했고요. 23K 금을 입혀서 가격을 기존 제품보다는 2배가량 더 높였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는 약 한 143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중국 업체인 화웨이도 화웨이 워치를 공개했는데요. 화웨이 워치는 원형 모양의 최신 안드로이드 웨어가 탑재된 게 특징입니다. 네. iOS 디바이스와도 연동이 가능해서 문자나 이메일, 통화 알림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역시 원형을 채택하면서 이 베젤이라는 것을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원형 이 바깥의 테두리 부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좀 새롭게 좀 편리한 기능으로 탑재가 되는 것 같고 LG 측에서는 이번에 좀 럭셔리판이 나왔습니다. 금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중국 쪽을 또 많이 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련 좀 신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물 인터넷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그런 예. 스마트 홈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이번에도 IT 업체들이 모두 사물 인터넷 전쟁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사물 인터넷 신기술을 펼쳐 보였는데요. 예. 이번에는 통신, 가전은 물론 통신, 또 자동차까지 이 기술을 약간 무한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인수한 IoT 플랫폼 기업인 스마트싱스와 함께 삼성 스마트싱스 허브를 선보였는데요. 개방성과 연결성, 그리고 자체 연산 능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고요. 카메라와 연결도, 또 영상으로 집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또 숙면 사업 제품인 슬립센스라는 제품을 선보였거든요. 예. 먼저 삼성전자 관계자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개인 수면 상태를 측정 분석하고 주변 기기를 제어해서 숙면을 돕는 최첨단 IoT 제품인 슬립센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돕는 혁신적인 스마트 가든 제품을 지속 출시해서 IoT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신제품은 앞서 설명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잠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예. TV나 에어컨, 무선 오디오 등과 연동하면 사용자의 그 수면 상태에 따라서 전원이나 음향, 온도 등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또 사용법도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제품은 사람 얼굴 크기의 동그랗고 납작한 원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마트 충전기를 연결해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깔면 됩니다. 네. LG전자는 최신 사물 인터넷 센서인 스마트 싱큐 센서를 선보였는데요. 이 스마트 싱큐 센서는 지름이 약 4cm인 원형 모양의 탈부착형 장치로 예. 이 센서가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등 이런 그냥 일반 가정에 부착을 하면 스마트 가전으로 변신을 하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작동 상태를 알려주고 원격 아. 제어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LG전자 관계자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가 세탁기의 진동을 감지해서 세탁이 끝났을 때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부모님 댁에 냉장고가 하루 종일 열리지 않았다면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에게 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국내 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 LGU+도 이파에 참가해서 다양한 그런 IoT 플랫폼을 선보였는데요. 예. 처음 이파에 참석한 SK텔레콤은 스마트홈과 라이프에어, 스마트 쇼핑 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초반에는 사물 인터넷이면 뭐 어쩌다가 냉장고에 뭐 기계 하나 설치해놓고 LCD 하나 설치해놓고 이거 사물 인터넷이다 하거나 안 그러면 뭐 가까이 갔을 때 집 문 자동으로 열어주고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뭐 별의별 가전제품에 다 이렇게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이 붙는 것 같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신기했다고 느껴지는 것이 굳이 스마트 제품을 사지 않아도 뭔가 하나를 센서를 부착하면 이것이 스마트 제품으로 변하면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그만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파 가전 전시회다 보니까 가전의 꽃, TV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TV 쪽에서는 뭐가 없었나요? 네, TV는 또 더 화질이 높아진 TV들이 주를 이뤘어요. 네. 이쯤 되면 정말 화질이 얼마큼 더 좋아져야 이 TV 화질이 더 그러게요. 개선이 될까 할 정도인데요. 1년마다 화질이 더 좋아진 TV들을 각 제조업체마다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일제 UHD TV를 출시했던 제조업체들은 올해는 HDR 초고화질 TV를 새로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 HDR 신기술은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표현하는 어떤 신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LG전자는 이 HDR 기술이 적용된 OLED TV를 공개하고 OLED 띄우기에 전격 나섰는데요. OLED TV는 사실 백라이트가 없이 소자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일반 LCD보다는 화질이 더 선명한 게 틀림없는데 예. 아직까지는 가격이 역시 비싸서 시장에서 아직 곽광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제조업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거의 LG전자만 시장에서 홀로 시장 키우기에 나서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중국 스카이워스와 창홍, 콩카 등도 OLED TV 생산에 나서고 있어서 하반기 시장이 좀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도 하반기엔 상반기보다 5배나 높은 올레드 TV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했고요. 구본준 부회장도 어제 전용기 편으로 2파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LG전자 전시관을 돌아보고 주요 거래선을 만나서 올레드 띄우기에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LG에서는 역시 TV에 좀 주력을 크게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사실 저도 한 작년쯤인가요? UHD TV를 한번 직접 본 적이 있는데 화질이 너무 좋아서 약간 어지러울 정도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HDR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그리고 과연 TV가 진짜 어디까지 화질이 좋아질지도 좀 궁금해지면서 네.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은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TV까지 봤는데 이번에는 나라별로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실 IT 쪽에서는 우리나라 워낙 뭐 기술 경쟁력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다른 나라를 보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한 제품을 내놔서 좀 싸게 경쟁력을 그렇죠. 내놨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리딩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좀 계속 침체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 이런 분위기 이어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이 좀 하나같이 목소리를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좀 놀랐던 게 중국 화웨이가 화웨이 메이트 S라는 신제품을 선보였어요. 예. 다른 원래 중국 업체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 경쟁력만을 좀 앞세워서 중저가폰 시장을 공략했다면 예. 이 제품은 사실 삼성, 애플과 대적할 만큼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스펙을 자랑합니다. 모두 어떤 독자적인 지문 인식은 물론이고요. 터치 기술도 그 터치 강도 원래 애플 아이폰 6S에 뭐 탑재되기로 한다고 했던 얘기했었던. 네, 포스터치 그 기능이 또 탑재됐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가격도 한 94만 원 이 정도로 삼성, 애플과 어떻게 보면 나 정말 자신 있게 경쟁하겠다. 예. 어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또 이미 TCL이나 하이얼 그리고 또 하이센스 이런 회사들은 뭐 올레드나 아니면 UHD나 이런 좀 다양한 초고화질 TV를 좀 선보이는 추세고요. 말씀하셨는데 일본 전자기업이 사실 좀 재부상을 많이 노리고 있잖아요. 예. 소니와 파나소닉도 재도약의 의지를 분명하게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니의 경우에는 가상현실 3D 기술을 접목한 그 게임 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현지 기자들과 뭐 방문객들 사이에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고요. 파나소닉도 UHD 그리고 올레드 TV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움직이 빨라지는 만큼 우리나라 업체들도 어떤 우리만의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업체 소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금 더 집중하는 곳을 더 이렇게 좁히면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 같고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중국 제품 화웨이 메이트 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삼성전자의 신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번 중국 제품들의 도약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파 2015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산업부의 이윤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